가진 부모들 특징이 어때요? 내가 이제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절대 희생하지 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된 거야. PD님들, 요즘에 연애하는 사람이 줄었을까요? 아니면 늘었을까요? 줄었죠. 요즘 친구들도 다들 연애 안 한다던데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통계를 좀 봐봤더니 연애 경험이 없는 20대가 무려 몇 %인 줄 알아요?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PD님 지금 연애하고 있나?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PD님은요? 봐봐, 20대인데 지금 벌써 2명이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결혼한 거는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작년 한 해만 22만 쌍이 결혼을 했대요. 전년보다 3만 쌍 가까이가 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결혼이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결정사를 이용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확 늘었대요. 진짜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결정사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느끼죠. 그게 딱 체감을 하죠. 겉으로 보면 이게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늘어난 결혼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조금 기반이 높게 잡힌 사람들, 그 위주라는 사실인 거죠.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이 서민이나 중산층의 선택지보다는 특정 계층, 그러니까 좀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 속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만 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긴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연애나 이제 결혼이요, 더 이상 같은 선상에 있다기보다는 점점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 같은 결정사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특정 계층 쪽으로 조금씩 몰리면서 확실한 매칭을 이제 보장하는 결정사로 몰리게 되는 거죠. 저도 요 근래에 이런 사람이 억소리 나는데 라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 현실이라는 점을 좀 찝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관계 인플레가 낳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 관계 인플레가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자체의 의미나 밀도나 결실은 희소해져서 가치가 떨어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요즘 소개팅 앱은 넘쳐나는데요. 왜 정작 연애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을까요? 진짜 제 친구들도 어플 한 번씩은 다 하는 연애하는 애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푸뇨의 착시에 빠지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수많은 앱을 통해서 막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하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런닝크루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가서 막 만남은 해. 근데 만남이 진짜 진중하게 이루어지나요? 뛰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모임이나 뭐 이런 게 많아져서 폭발적으로 뭐 만날 때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게 연애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그닥 많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거죠. 실제 결정사 타 업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직장인이 된 후에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개팅은 33.3%로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 방법, 뭐 회사에서 만나는 건 19.4%, 그 다음에 소개팅 어플, 뭐 소모임 5.6%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특히 앱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상담한 남성 회원분 중에 앱으로만 3천만 원을 쓰고 온 남성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프로필 막 그거를 막 클릭하고 이런 거를 하루에 막 10개씩 이상씩 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프로필 진짜 예쁘다. 이거 매칭 될까? 아, 소개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야 이거 왜 답이 없지? 또 보내야 되나? 그러다가 나 10만 원이나 결제했는데 이거 대화조차도 안 되네. 나 이거 뭐야? 이렇게 남자들이 잠깐의 희망과 좌절을 이제 동시에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일명 만남 거품 시대라고 해서 여기에 지치게 되는 거고요. 남성들의 이제 감정 소모가 누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연애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거야. 포기. 그러니까 연애도요, 첫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 과거가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요, 여전히 연애를 하는 거는 일부 남자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보면 연애하는 애들 계속 하잖아. 결국 만남의 기회가 넘쳐난다고 하더라도요, 상위 소수가 연애 시장을 독점을 하고 다수는 배제가 되는 승자 독식 무대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의미하고 밀도가 빠져버린 연애 디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착각에 빠진 헌신과 가정에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착각하는 남자들 있죠. 일명 스윗남. 내가 잘해주면 여자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계속해서 만나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당연하게 대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강화하게 되지. 나는 다 해줘야 돼. 이 심리가요.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연애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고착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남자가 다정하면 좋은 거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 취향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요, 가스라이팅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딸을 가진 부모들 특징이 어때요?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 아버지는 경제적 희생, 엄마는 가사 희생. 딸들한테 이제 뭐라 그래?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절대 희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결혼하면 다 희생하는 거 아니야? 희생하지 말고 너 다 해주는 사람 만나. 이런 엄마들 있단 말이야. 엄마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희생을 해왔어.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정작 딸한테는 어때요? 엄마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너는 멋진 놈 만나, 이건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조의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된 거야. 이제는 연애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남성이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일방적 구조가 된 거죠. 이런 태도가 굳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 단계에서조차도 나는 손해보면 안 돼. 그 심리가 강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도 역시 와서 확실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결혼정보회사 저희 회원의 가장 최소 나이가 20살이에요. 믿어지세요? 고등학생들도 요새는 댓글도 남기고 2학년인데 언니 민증 나오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나는 이제 어리니까 대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 속에 결혼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짜 평범한 남자들은 어때? 여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 도저히. 2단계에서부터 연애 시장에서는 평범남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결혼으로 번지는 양극화 스펙 인플레입니다. 이렇게 연애 단계에서부터 높아진 이 눈높이가요, 결혼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상위 소득의 남자들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남자들만 찾는 여자들도 많아졌을 거겠죠? 이렇다 보니까 상위 스펙을 찾으러 결정사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 흐름을 이제 흔히 눈높이 역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높아질수록요, 결국 모두가 같은 상위 스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시장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경쟁의 수혜자는요, 결정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애가 점점 이렇게 불확실한 소모전으로 이렇게 변할수록 결혼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저희 같은 이 결정사는요, 사실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공간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서 네 번째, 결정사가 맞이한 전성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연애는 이렇게 불확실하고요, 결혼은 또 양극화되고, 결국 확실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사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사가 단순히 연봉이나 학벌이나 겉으로 보이는 스펙만 가지고 매칭을 해줘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또 오산이에요. 오늘날의 결정사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달라서 이렇게나 많이 찾게 된 거예요? 결정사마다 다 색깔이 다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만남을 하고 났을 때 상대방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아오는지, 피드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흡연 여부라든가 생활 습관, 가치관, 그리고 성격, 종교, 이런 것들도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자세하게 보는 거죠. 단순히 조건만 맞는 결혼이 아니라요, 삶이 맞는 결혼을 설계해 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매칭 시스템 덕분에요, 결혼 성사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즘 친구들은요, 이 불확실한 연애에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조건과 나의 성향, 생활 패턴, 이런 거를 맞춰주는 전문적인 기관, 저희 같은 결정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연애는 아무래도 감정적 소모전이라고 한다면 결정사는 반기전이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전문가가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겠어요? 훨씬 더 속도가 확 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오는 날 결정사가 호황을 누리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연애는 넘쳐나는 기회의 이 착시 속에서 전멸을 해가는 거고요, 결혼은 양극화로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바로 결정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조건적인 매칭을 넘어서요, 감성 매칭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봐주는 능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로 이 결혼정보회사의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최종 승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때요? 최종 승자예요, 내가? 승자지. 대표님 지금 4억도 지으셨는데 또 30 또 얻으셨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AI 매칭이다 뭐다 뭐 너무 좋지 AI가. 근데 AI가 그 사람의 쎄함, 이 사람의 건전함,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을까? 없죠. 그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오늘은 연애는 점점점 전멸해 가는데 왜 결혼정보회사는 호황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넘쳐나는 만남 속에서도 연애는 양극화되고요. 관계 인플로 속에서 다수는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결혼이 조건 맞추기, 퍼즐 맞추는 게 아니라요. 확실한 이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검증된 기간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불확실한 이 모험이라면요. 결정사는 안전한 항로가 된 거죠. 이거는 인생 50년, 40년을 살아야 돼. 인생 사업이야. 여러분 사업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매칭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전문적인 전문가가 붙어야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깨달은 요즘 현명한 젊은 친구들은 저 같은 결정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대역 13분 출구로 나와야 돼. 50m만 걸으면 우리 회사 사옥이 딱 있어.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또 만나고 싶은지,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싶은지 천국으로 가고 싶은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